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별책부록 지금 성리품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성리품 17장, 대종경 성리품 17장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쪽이죠? 전서 262조. 자, 그러면 봉독해 보겠습니다. 17. 대종사 복내 정사에 계시더니 한 사람이 서중안에 인도로 와서 배웠거늘 대종사 물으시기를 어떠한 말을 듣고 이러한 혼도에 들어왔는가. 그가 사리기를 선생님의 높으신 도덕을 듣고 1차 배우러 왔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았으니 무슨 원하는 것이 없는가. 그가 사리기를 저는 항상 진세에 있어서 번뇌와 망상으로 잠시도 마음이 바로 잡히지 못하오니 그 마음을 바로 잡기가 원하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바로 잡는 방법은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그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게 하는 것이니 그 까닭을 알고자 하거든 이 모두를 연구해 보라 하시고 만법 귀일하니 일기하초라고 써주십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만법규일 일기하처이라는 말이 나오죠. 처음에 우리가 만법규일 소식 해가지고 그 한번 살펴봤죠. 이제 네. 그 내용하고 이제 무대가 달라진 거죠. 무대가 달라지고 설명 방법이 달라지고 했는데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듣는데 옛날에 만법규일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또는 이 말씀과 너무 달리 느껴져.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그렇잖아요. 만법규일이나 만법규일 일기하처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캐스팅 이 드라마에 그 등장하는 인물이 바뀌고 또 어떤 그 연극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 달리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면 결론이 같아. 결론이. 근데 다 달라져?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자, 여기 이제 무대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이라 드라마의 이 무대를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드라마의 무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한 사람이 서중안의 인도로 와서 여기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 근데 이게 대종경 편수를 할 때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을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건 이제 앞으로 연구의 과제로 두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 상황은 못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이 최근에 발견된 13품 대종경에 보면 최근에 나와서 우리 저기 원불교 박물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뭐 소개도 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게 13품 대종경이에요. 이제 그 교고총관에 있는 그 기록을 보면 13품 대종경은 대부분 처음 나온 첫 번째 편집본이에요. 거가 13품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13품에는 인과품인가가 2개로 돼 있어서 13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인과품이 가만히 있어. 뭐가 하나 더 있더라.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13품이라는 그 구조에 큰 변화는 없어요. 약간의 변화죠. 그래서 이게 거의 처음 아마 이 구조로 보면 그 다음에 13품, 그 다음에 16품, 그 다음에 지금 있는 15품 이렇게 바뀌어요. 큰 구조가 13, 16, 15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은 전문적이 아니라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저희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거기에 이 13품이라는 이번에 이제 발견된 그 대종경을 편수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대종경들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이 봉투를 만든 거예요. 13개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씩 넣은 거예요. 여기 넣고 여기다 넣고 우리 파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파일 13개를 쫙 놓고 정리를 한 거예요. 종류에 비슷한 걸 정리를 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 한 사람이 누가 나오면 정석창이 등장합니다. 정석창. 이것도 정씨예요. 그런데 정세월, 바로 정세월이라는 분이 생전에 이 말씀이, 정세월이란 누구냐면 서중환의 처예요. 부인. 그러니까 서중환이 어떤 분이에요? 이 대종사님을 회상 공개의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나 뵙고, 그 서중환이 선진이 첫 번째 대종사를 만나 뵙고 두 번째 갔을 때 하산 요청을 하는데, 그때 같이 간 거예요. 정세월 이분이 같이 가니까 이제 그날은 너무 어두워서 밑에 실상초당에서 자고 대나무를 대서 대나무 잡고 와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 네. 대나무를 잡고 올라가서 대종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갖고 반갑게 맞이해줘요. 그 드라마가 거기서 펼쳐져요. 지금 제가 드라마를 거기서 그려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공간이 조용한 것 같아도 굉장히 사건이 많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법문은 이 한 사람은 누구냐? 정세월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정세월의 고증이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이니까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고증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책이 달랑 나왔는데 이게 정석창으로 등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에 굉장한 의심을 갖고 있어요. 교단의 대종경 편수 과정의 그 헤게모니의 과정도 의심을 합니다. 저는 대종경을 순전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심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잘 안 믿어요. 아마 거기에는 이 대종경 평수에도 권력이 작동되는 겁니다. 신심 떨어진 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녹취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박용덕 교무님 책이에요.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은 박용덕 교무에게 의존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건 할 수 없어요. 제가.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은 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정말 나중에는 고전이 될 겁니다. 고전. 원불교의 고전. 둘도 없는 고전이 될 겁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정리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 책을 보면 이 부분에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이 내용이 쭉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정석창이나 정세월이나 같은 이게 서로 잘 아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서중환 선진이 17세 시에 만경 향교 유사를 해요. 유사. 우리가 유사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유사라는 직이 있나 봐요. 근데 이 그 정석창 이분이 만경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세월도 만경 출신이에요. 이게 굉장한 아주 이게 지금 정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아주 잘 아는 사이들 같아요. 요 관계가 서중환, 정세월, 정석창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고증을 보면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정세월에게 대종사님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고증이 이 정도 나오면 이거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한 것을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종사님하고 첫 번째 만남인데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세월 이분은 정세월도 전무 출신이십니다. 이분 대종사님 뭐 식사 뭐 이런 것을 아주 근접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법문이 정석창으로 나온다는 거 보고 저도 굉장히 이게 앞으로 연구 과제예요. 이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얘기 하는 건 참 타당하지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나서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처음에 장풍이 누구예요? 장족족. 바람이 쌩쌩. 아마 이분이 걸어가면 바람 소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느낌에 장풍이라 했은 것 같아요. 우리 바람 소리 난 분 내가 한두 번 봤어요. 걸어가면 바람 소리 나요. 진짜로 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난다고. 그만큼 행동이 우리가 이렇다고 달라. 성격도 다르시고, 그러니까 달라요. 아마 장풍 이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이 서동풍. 서동풍은 자기 동생 서중환을 서태산 대제사장께 인도하죠. 한 사람의 인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장풍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서동풍이라는 이름은 이 동풍이 아마 동낭풍의 줄임말 같아요. 이게 동낭풍이 뭐예요? 동낭풍이 불면 지금 봄 되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염원이 계셨던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 이름을 줄 때는 무슨 당신의 마음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데 결국은 이 동낭풍이 불어서 동생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서중환 이분이 형님에 대한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정도 연세를 살면 이제 삶에 어느 정도가 있어요. 연세가 있는데 그 형님이 말씀하면 그래도 따르고 하는 것은 그 형님이 거저서 한 거 아니에요. 동생한테 했던 것도 있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형이라고 다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주고받은 게 있어야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런 딱 이 어렵고 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이제 이 두 분 다 한의사죠. 그 형님은 원평에서 하고 동생은 김제 인화당. 제가 언젠가는 그 자리에 한번 보여줄 거예요. 내가 맨날 다녔는데 왜 몰랐지? 그럴 수도 있어. 그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때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에 정말 대종사님을 9살 차이에요. 서중환님하고 대종사님하고 9살 차이에요. 9살 차이인데도 이제 이게 뭐냐면 부모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그 옛날 풍습인데 스승인데 부모야. 이게 좀 달라요. 그냥 선상님으로 모시는 거하고 스승이면서 부모라는 건 좀 달라요. 이게 이제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내 자식이 되는 거야. 그게 이춘풍님이 먼저 했어요. 연상자로 두 번째가 될 거야. 이게 그렇게 그 관계가.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복례정사에 갔다가 이제 사흘 만에 이제 집에 오신 거예요. 인화당 인화당 약방. 우리가 요즘 한약방이지 옛날에 그냥 약방이지. 그게 무슨 한자가 들어가. 그게 원래 약방이지. 그게. 인화당 약방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부인 정세월에게 이제 말을 이렇게 하니까 여기 생불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더라? 6월 25일이니까 처음에 이게 6월 1일 그러니까 한 20여일, 한 24일 이 정도 한 달 좀 안 됐죠. 한 달 안에 하여간 다시 이제 부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때는 아마 작정을 하고 간 것 같아. 마음을 먹고 하산 요청을 하고 자기도 이제 단순히 이제 감당할 생각도 하고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가셔서 지금 우리 그때 가봤지 않습니까? 하산을 하려고 이제 그 올라가는 거잖아요. 남편은 이제 그 위에 남자들 석두암 그 남자 제자들이 있는 방에 아궁이 쪽 방 가서 이제 저녁을 주무시고 정세월님은 밑에 칠상초당 자리에서 이제 머무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김혜월님이 따라오소 해가지고 데리고 왔네요. 저 위에 스승님 계십니다.
그 대나무를 찾고, 그래서 제가 그 대나무 좀 키워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자꾸 갈 수가 없어. 다 베어버려 없어가지고 좀 대나무도 좀 놓고 해서 이렇게 잡고 재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대종사님을 딱 보니까 대종사님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거기 그 과정이 여기 잘 써져 있어요. 어떻게 써져 있냐? 한번 제가 한번 쭉 볼게요. 올라가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이때가 대종사님께서 33세 초당에 우람한 체구에 정자관을 쓰고 검은 턱수염을 기른 안광이 형형한 30대의 청년, 그러니까 이게 33세 때입니다. 우리나라 나이에요. 예. 기다렸다는 듯이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반겼다. 그럼 제가 마루 위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죠.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거기 대종사님이 앉았다가 거기로 딱 일어나셨어.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을 잘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정도 마루다 막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흔연히 반길 수가 없었다. 이게 반갑게, 흔연이라는 반갑게, 정말 반갑게. 이게 대종사님 그러신 분이에요. 대종사님 만나보면은 그 반가움, 이게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너무 따뜻한 분이에요. 혹시 대종사님이 따뜻한 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정을 보면, 진영을 보면 그 마음이 나요? 이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대종사님 만나신 분들은 대부분요, 그 따뜻함에 다 녹았던 겁니다.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맨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붙어 살아요? 붙어 살겠어요? 이런 분이에요. 이게 대종사님께서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제 영광에 가려고 했더니 아침에 하도 좋은 기운이 둥둥 뜨길래 대체 어떤 사람이 오려고 했기에 좋은 기운이 뜨는 거 모르겠다 했더니 쪽간 사람이 오려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가 이렇게. 이 정세월님이 작아요. 작아. 근데 이제 이 말도 그 전라도 말로 딱 해야 이게 문치가 딱 있는데 진짜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쪽간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전라도 사람이라도 전라북도 사람이라 이게 잘 안 돼. 그리고 웃으며 내가 이렇게 보따리를 쌓아 놓았는데 안 가고 시방 있다 하고 마루에 보쯤을 가리켰다. 그래서 제가 마루에 대종사님께서 이걸 보면 대종사님이 어머니의 그 건강 상태도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미리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짐 싸고 안 되니까 딱 싸놓은 거예요. 필요되면 바로 그냥 가려고. 어떻게 먼 길을 왔느냐? 다리가 안 아프냐? 다리 아픈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나 좋은지 뛰어왔는가 모르겠어요. 불과 5살 손님인데 정씨는 친정 부모님을 만난 듯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었다. 희한하지. 이게 대종사님. 그 다정함,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대종사님.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우리가. 나도 이게 참 과제야. 잘 안 돼. 나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다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에 앉자 석두고사가 다시 불었다. 어떠한 말을 듣고 이렇게 험로에 들어왔는가? 선생님의 높으신 도덕을 듣고 1차 뵈러 왔습니다. 정씨는 전날 남편이 하였던 것과 비슷한 대답을 하였다. 이제 나를 보았으니 무슨 원하는 것이 없는가? 저는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아 갈팡질팡하여 마음을 바로잡기가 원입니다. 마음 바로잡는 방법은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그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게 하는 것이니 그 까닭을 알고자 하거든 성립공부를 하여야 하네. 이게 지금 이 본문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뜰 앞에 느티나무를 가리키며 물었다. 거기 느티나무 있었죠. 이 나무가 저 나무가는 모르겠지만 기다고 합시다. 나 무조건 기다고 해 나는. 그리고 크게 길 수도 있어요. 꽤나 오래된 나무라. 근데 지금 100년 정도 안 된 나무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설이 있는데 난 기다고 봅니다. 그냥 저기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가 산 나무인가 죽은 나무인가? 아, 나무가 지방 살았죠. 언제 죽는가? 10월 당하면 이파리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죠? 요 10월이는 10월 음력입니다. 이게 11월, 12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죽든 안 했구먼. 그렇죠. 밑둥은 살아남았겠죠. 그리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안 생기는가? 사람이 어째 한 번 죽고 또 안 생겨나겠어요? 사람이 다시 생기는가?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때를 만나면 생겨나죠. 정신은 의심도 없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중환이보다 낫네. 이게 남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었다. 일만법을 하나로 돌아갈 것을 아느냐? 이게 몰라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놈을 꼭 잡고 생각해봐. 그러면서 만법길 일기화치를 써주며 의두를 내주셨다. 대종사님 처음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났어요? 세 번째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난 처음 만날 때 어떻게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상이 어쩌니 하지를 않아 내가. 간을 본만큼 보고 그때 한번 해봐. 대종사님 처음 만날 때 해버려요 이게.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나이를 더 먹을수록 내가 처음 만나서 하자마자 말을 하는 겁니다. 하자마자 이런 쌍 말합니다. 보자마자 이런 쌍 말합니다. 겁이 나. 근데 사실 대명사님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해야죠. 여기 나오는 대로. 자. 그래서 이 대종사님은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법문을 해석을 하냐면 정석창에도 하셨고 정세월에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처음 해주신 분은 정세월이라고 봐요. 정석창한테도 해줬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법문을 이 사람한테 해주고도 저 사람에게도 해줘요. 그래서 정석창에도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법문은 분명히 정세월에게 해준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문의 한 사람은 정세월이 돼야 됩니다. 이게 부인 정세월과 함께 서중환이 정세월을 부인을 인도해서 대종사님께 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야 이 17장은 맞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증거가 나오면 또 이제 그때는 달라지겠죠. 이게 저 말은 고정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오면 고쳐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밑둥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을 아까 방금 이러면서 마치 인과 얘기를 한 것 같이 들려요. 사람 또 생각 한 것 같이.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밑둥입니다. 밑둥이라는 걸 가지고 뭘 설명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밑둥이 뭐예요? 거기서 좀 가지가 떨어져도 또 나고 그랬죠? 밑둥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이 밑둥을 가지고 뭔가를 말해주려고 했어. 밑둥을 가지고 일기핫 만법 귀의를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의 밑둥은 어디 있어요? 무조건 성품이라면 돼요. 답을 미리 답은 있어. 답을 있고 그걸 확인만 하면 돼. 이게 막 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답을 딱 걸어놔. 위에다가 무조건 이론상 성품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하면 돼. 고민할 게 없어요. 무조건. 밑둥도 이론상이에요. 우리의 성품짜리. 나무가 폈다가 낙엽이 졌다가 그렇죠. 우리 생각이 지금 그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다 잎이 폈다 떨어졌다 폈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어디서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일기하처예요. 그게 만법귀려. 만법이 박한데 그 자리가 한 자리예요. 한 자리가 만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천은 어딨냐 또 물어보는 거야. 하천. 왜 이걸 물으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앞에 뭐라고 했죠? 뭐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아 갈팡질팡이라고. 마음 잡기가 원인이다 하는 게 되는 게 어떻게 말하냐면 처음에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니에요? 이건 거의 이론상 법어예요. 이론상 법어로 이렇게 바꿔놔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말은 또 그 대범선이라 하면 그 성품 오득 마음 자유. 성품을 오득하여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죠. 우리가 마음의 근본, 본연 청정한 우리의 성품 자리를 딱 깨쳐서 쓰는데 저번 시간을 예를 들면 마음의 근본은 임의의 차원이에요. 근데 쓰는 데에서 편백됨이 없게 하는 것은 드디어의 차원이에요. 우리 삶에서 드디어 계속 해야 돼요. 일관돼요. 이 말씀을 보면. 한번 이게 내 나무를 딱 봐도 대선생님께서 곳곳에 비유를 가지고 계속 건드려. 곳곳에 비유를. 나무가 낙엽이 졌다 떨어졌다 해도 이 밑둥이 계속 살아있듯이 내가 현재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빴다가 또 기분 좋았다가 왔다가 갔다가 막 해요. 그럴 때도 그게 어디서 그렇게 돼? 나에게 밑둥이 있어요. 너 죽었냐?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살았다는 말은 살고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게 늘 살아있어요. 그 보면 살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마음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한 자리에서 마음법이 일어나기도 하고 결국은 그것은 다 한 자리에서 한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다 이거예요. 맞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밑둥 마음의 근본을 딱 알아서 그 자리에 근거해서 사용하는 데 가서는 편백됨이 없이 잘 사용해라. 그러니까 걱정을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그 마음의 그 당처, 그 걱정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네가 알면 거기는 근심 걱정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있다. 그 물들지 않는 자리를 가지고 일도 어려운 일도 하고 근심이 생길 일도 그 속에서도 하고 걱정 속에서도 걱정이 물들지 않으면서나 그 일도 하고 해봐라. 첫 번째 오신 분한테 던졌어요. 그래놓고 세월이라는 본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달이 되라. 어떻게 해야 비춰요? 여기 이게 마음의 근본을 깨쳐야. 너 마음의 근본 안 깨치면 너 세월 안 된다. 세상에 달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위대한 법문이죠. 처음 오신 분한테 카운셀러, 마음의 고통의 카운셀러, 갈등의 카운셀러 이 정도면 잘하신 겁니다. 이게 성리로. 아니 이게 드라마예요. 드라마를 써도 돼요. 이걸 적절히 짝짝짝짝 해갖고 드라마를 써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갈 길이 바쁘니까 또 나가봅시다. 자, 몇 장? 18장. 18장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국내 정사에 계실 때 101명 선사가 되어가며 간혹 교계의 서로서 성의 이야기를 하기를 즐기는지라. 대종사 하루는 짐짓 동념
이 청풍에게 몇 말씀 일러 두시었더니 다음날 선사가 멀병함으로부터 오는지라 대종사 맞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저 방아 찍고 있는 청풍이가 도가 익어가는 것 같도다 하시니 선사가 곧 청풍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발을 옮기지 말고 돌을 일러오라 하니 청풍이 엄연히 서서 절구대를 공중에 쳐들고 있는지라 선사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오니 청풍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거늘 선사 말하되 저 벽에 걸린 달말을 걸릴 수 있겠느냐. 청풍이 말하기를 있습니다. 선사 말하기를 걸려보라. 청풍이 일어서서 서너 걸음 걸어가니 선사 무릎을 치며 13세가기라고 오라보라는지라. 대종사 그 광경을 보시고 미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견성하는 것이 말에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나 앞으로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는 견성의 인가를 내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이제 저희도 이제 가봤잖아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요. 이게 확실한 그림을 그리기는 조금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지금 실상초당 있는 앞쪽에 쌀인문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백항영 선사께서 지팽이를 들고 지팽이를 짚으시고 쌀인문을 열고 들어오셨겠죠. 그러면 그때 실상초당이 그러면 실상초당 쪽에 부엌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방아를 찧으면 대부분 부엌 주변에서 방아를 찧었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방아 찧는 거 쪄보셨잖아요. 이렇게 안 쪄보셨지 다. 봤어요. 보기만 하죠. 저도 우리 어머니가 찢는 것만 보죠. 저희가 그러면 옛날에는 그 쌀 같은 경우도 다 쪄가지고 벗겨가지고 드셨던 것 같아요. 특히 그말 산속이니까 더 참 고된 작업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는 그냥 쌀 그냥 밥통에다 넣어서 넣으면 밥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밥을 하나 만들려면은 참 과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동선이 그 과정의 동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항명스님이 오실 거라고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 드라마의 그 구조를 보면 그러면 미리 벌써 실상초당 쪽에 와 계셨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맞이하고 방안을 찍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이 안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른이 왔는데 또 설사 석두암이 계셨다 해도 오셨다고 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내려오셨을 거예요. 석두암에서 실상초당 쪽으로 빨리 내려와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안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올라가시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연세가 24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 아들 나이 차이예요. 오시면은 잘 아마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잘 하셨을 거예요. 대종사님 오시면은 다정하게 하고 따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도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당신이 비굴하지 않고 참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당당하면서라도 또 타인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하신 대종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해서 석두암 쪽으로 우리 계단 있잖아요. 네. 가셨던 길로 보면 이제 이렇게 먼저 가면서나 안내를 하니까 그때 그 전에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이게 미리 이제 오실 줄 알고 이 계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방아 찍는 청풍이 도가 익어가는 것 같다 하니까 가셔서 뭐라고 했다고요? 돌을 일러오라. 발을 옮기지 말고 돌을 일러오라. 그리고 평소에도 항명스님하고 소태산 대종사는 이런 성리문답을 하셨던 거죠. 자주 하시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24살 차이에서 성리분담 한다는 것도 이게 서로 간에 이게 근기가 맞으니까 한 거예요. 나이를 뛰어넘어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였던 것은 이게 좀 우리가 일반적 관례 아닙니다. 그만큼 대종사의 그러니까 대종사도 나이를 뛰어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과정도 봐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발을 옮기지 말고 돌을 일러오라고 하니까 청풍이 엄연히 서서, 엄연히가 뭔 말이에요? 이게 이 엄자에 보면 이렇게 바위에 그 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할까? 바위같이 이렇게 딱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절구대를 공중에 쳐들고 딱 하니까 오라 하니까 절구대를 딱 그리고 엄연히 바위가 딱 서 있듯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소태산 대종사가 안내했을 거예요. 일로 들어가시죠 해서 그러니까 황명선사도 이제 같이 이렇게 그래서 방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청풍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간 거예요. 쭉 이렇게 전봇대를 들고 쫙쫙 등 우리도 한번 다 해봤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봇대를 들고 나뭇가지 하나씩 잡고 자 이렇게 우리가 청풍이 돼가지고 그 계단길 거기 바위 마당 뭐지 거북바위 쪽 길 거기로 이제 우리가 쫙 올라가는 우리가 청풍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딱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하고 황면선사가 방에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 방 어느 방 그 거북바위 쪽 방 들어가니까 청풍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뒤를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황명선사가 저 벽에 걸린 달마를 걸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있습니다 하니까 걸려보라 하니까 그냥 서너 걸음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가 물어주면 13세 각이다 하고 말한 거예요. 대종사 그 광경을 보시고 미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건 뒤에 말했겠죠. 이 말씀은 뒤에 이제 제자에게 견성하는 것이 말에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나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지고는 견성인가를 내리지 못하리라. 누가? 당신에 한해서. 나는 그렇게 이제 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남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참 재밌는데, 사실은 이게 선문답이라는 게 말로 안 하는 퍼포먼스의 대화예요. 행위예술. 행위로서 어떤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 봅시다. 여기, 저 방아 찍고 있는 청풍이가 도가 익어가는 것 같다고 하니까 선사가 청풍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발을 옮기지 말고 돌을 일러오라. 그랬어요. 발을 옮기지 않고 돌을 일러오라면 걸으면 안 돼. 근데 청풍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잖아요. 이게 행위예술입니다. 행위예술. 이게 독특한 문화예요. 이게 발을 옮기지 말고 돌을 일러오라는 황명스님 질문에 청풍은 절구대를 공중에 쳐들었잖아요. 공중대를. 쳐들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뭔 말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선사가 이게 방이 이게 실상초당의 방은 아닐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아니야. 그게 분명히 석도암이에요. 석도암. 달마도가 있는 방. 대충 거가 있었을라나? 이제 또 그렇지만 또 이제 아이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방에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또 이제 따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거예요. 이 모든 질문에는 성품짜리를 말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또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딱 정해놓고 답부터 말해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증명만 하면 돼. 이제 이게 성품짜리인데
성품 자리에는 발이다, 손이다고 하는 그런 간격이 없어요. 발이다 할 것도 없고 손이다 할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이게 계한이라고 그러죠. 한계가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요, 새가 헤엄치고, 물속에서 헤엄치고, 물고기가 따라다녀. 하고 선사들 대각, 잘 깨달았던 시에 그런 거 많아. 그게 다 그런 거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적 한계를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거에서는 걸리고 박힐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발을 옮기지. 그러니까 이게 발이다 손이다 할 간격이 없으니까 발을 옮기지 않으면 절구대를 손으로 드는 거나 뭐 매반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뭐 거창한 발을 한 게 아니라 행위예술이라니까. 그래서 어떤 그걸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달마도가 벽에 걸린 것이 창풍이 이게 걸어가는 것이 돼요. 왜 그러냐? 이게 간격이 없는 거라, 간격이 없는 그 자리라 걸려있는 정한 상태와 걷는 그 동안 것에 이 동정의 간격이 없어요. 성품에. 한계, 기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것이고 라는 것이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에 걸림이 있지 않아요. 이게 이런 표현을 이런 행위예술로 말을 한 거예요. 쉽게 애들 용어로 말해볼게요. 애들식으로. 발을 말하면 손을 쓰고, 가만히 있으라면 걸어가고, 이런 거. 이게 딱 그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품에는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계한, 뭔가 한계가 있으면은 그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달마도가 걸으라니까 달마도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 성분에 자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거 어려워요. 이건 사실은 이렇게 어떤 그 무생물적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우리 애들의 인간 관계에서 이 설명하면 복잡한 얘기가 됩니다.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예요, 이게. 그러면 자타가 둘이 아니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욕망으로 타인을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타인을 볼 때 내 욕망으로 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내 팔의 연장으로 내 팔이야, 내 다리야, 내 입이야 이렇게 봐요. 되게 권한이 올라갈수록 그렇게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내 입이야, 이 사람은 내 손이야, 내 육신이 커졌어. 그렇게 돼요, 그게. 근데 자타가 둘이 아니다는 그 자타가 없는 자리, 자타가 둘이 아니라는 자리는 뭐냐면요, 내 욕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원래 이걸 이 성리 얘기를 현대적 얘기로 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더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공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은 안 될 정도 방해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달마를 걸릴 수 있냐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람을 이해하고 있냐,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걸린다는 것은 이 사람을 알아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것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걸리게끔 하면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걸릴까, 이 사람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걸리게 해요, 내가? 되게 우리는 반대로 하죠.
반대로 살죠,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달말을 걸릴 수 있냐라는 말은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내 말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뭐 너 이렇게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게 되려기 때문에 차타가 둘이 아닌 마음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대종사님 의지는 이제 성리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이제 실천의 차원으로 어떻게 행동하냐는 차원으로 당신은 보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항명선사가 하는 방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이걸 대종사님은 항명선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고 있어요. 타인의 방식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만 당신은 이제 앞으로는 이 견성의 문제 있을 때도 옛날같이 아느냐 모르냐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을 더 보겠다라는 소태산의 견해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게 소태산 대종사가 항명을 무시했다 뭐라고 할까 아래로 봤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버전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명선사가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14년 강의라고 했지만 배워서 참 잘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이걸 배운 것은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근데 이걸 보면은 미리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미리 작전을 짜놓은 겁니다. 오시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그래서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도 알 수 있죠. 대종사님이 성리품 7장 여기 앞에 봅시다. 성리품 7장 읽어봅시다. 4장 읽어봅시다. 자,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 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데 공을 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보기 좋은 낫토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라. 자, 이것도 보면 딱 나오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수다한 사람이 견성을 하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 딱 나오잖아요. 이걸 알아가지고 이 아는 데만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함 없는 신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가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게 목적을 달리 봐요. 여기에 더 가치를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보기 좋은 납독기 어떤 제가 납독기를 안 봐가지고 내가 진짜 납은 봤어도 그 납으로 도끼를 보질 못했었는데 이렇게 추측은 돼. 그걸로 땅 때리면 보기는 뻐쩍뻐쩍하니까 진짜 도끼 같거든요.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딱 그럼 도끼가 찌그러져. 근데 납독기는 보지를 못했어 내가 한 번도. 누군가 하나 이거 한번 만들어서요. 우리가 한번 다 찍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진짜 그러네. 납이 좋은 거 아니라 해서 누가 안 만들려고 그러죠 지금. 그래서 이게 보면 알 수 있지만 성리는요 따라한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기가 실제로 자기가 해보아서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성리의 세계에서는 흉내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방해서 하는 건 좋은 건데 정말 성리의 세계는 이건 진짜 용납을 안 합니다. 다른 것은 흉내내서 창조가 되는데 성리도 흉내내다 보면 많이 되나?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흉내를 내다가도 어느 단계에서는 뛰어넘어서 자기다워져야 돼요. 자기답지 않은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리의 세계에서.
닮는다? 닮는다는 것도 어디까지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하여간 13세 소녀 이청풍, 여기서 동녀라고 나왔죠. 동녀가 어릴 동자에서 소녀입니다. 가르쳐준 대로 잘 배워서 실천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리를 드러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리는 자기 내면의 빛을 자기가 발현해야 돼. 자기다움으로 실현해 가야만 이것이 궁극적, 아까 말한 대로 납득기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자타가 둘이 아닌, 자타가 없는 자리고, 그러니까 자타가 둘이 아닌 이 자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임의의 차원, 저번 시간 말했지만 임의의 차원인 그 자리, 절대의 자리만, 그러한 절대의 청풍, 그 바람만 쐬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현실에서 청풍을 불려서 우리가 시원한 바람을 쐬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대전사님께서 용처란 얘기를 꼭 하세요. 용처는 사용하는 곳. 그러니까 부처 사용하면서나 부처가 있는데 이 부처를 더 위에 쓸 줄 알아야 된다. 성품의 부처가 있는데 성품의 부처를 저기다 모셔놓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써야 된다. 이거 제 대전사님 쓰시는 비유지 않습니까? 수행품 52장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잘 성품을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그 퍼포먼스 말씀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달마도를 걸리게 한다든지 말에 정말 자타가 둘이 아니면 달마도가 걸어가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걸어가게 하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온몸을 다 써야 돼요. 정말 내가 실제로 자타의 간격이 떨어진 그 마음으로 공을 들이고 했을 때 상대가 이제 달마도들이잖아요. 다 옆에가 다 달마도인데 달마도예요. 다 저로서는 우리 교도님들이 다 달마도예요. 그 교도님을 걸리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제가 자타가 없는 자리에서 자타가 둘이 아니게끔 제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달마도가 걸어가요. 저한테 감동도 받고 저하고 공감도 하고, 또 제가 그만큼 그 달마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겁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 보면은 그냥 저기 걸려있는 달마도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볼까 하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달마도는 만만치가 않아요. 살아있는 달마도를 우리가 성품, 자타가 없는 자리.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타가 둘이 아닌 말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리 이타. 나도 이렇고 탐도 이렇고. 이럴 때만 살아있는 달마도가 걸어가요. 아니, 참 자신 없어. 쉽지 않아요. 노력을 해도 참 쉽지 않아요. 노력할 때, 지금의 표준은 나는 노력하고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에 지금 그나마 유안을 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오늘 이걸 다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할 수 없이 오늘은 성리품 한 장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말이 거창한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 삶에서 간결하게 요약을 해서 그것을 늘 사용하는 실력, 사용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사용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